안과 의사인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클리닉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두면 당신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클리닉에 가면 매우 슬픈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과 좋은 점은 서로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다고 열심히 이야기해도 이제 그만, 인공수정체는 이거야 라고 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의 잘함과 못함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백내장 수술의 기본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전제 조건이며 너무 서툰 사람은 그 시점에서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수행된 경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렌즈를 눈에 넣을지가 중요해요. 백내장 수술이란 눈의 수정체 안에 있는 더러운 렌즈를 흡입하고 대신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그 넣은 렌즈는 당신이 평생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렌즈를 선택할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때 당신의 희망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눈에 따라 결정되니까 의사가 최적의 렌즈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물론 당신의 눈 상태에 따라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렌즈나 좋은 렌즈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 한 점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렌즈나 이 렌즈 정도가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폭이 넓어서 이거 정도의 라인이 좋다고 좁힐 수는 있어도 한 점으로 좁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강한 선생님도 있어서 행복이란 이런 것이라는 믿음이나 보기에 좋은 거리가 이런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오히려 정의감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분은 손이 더 잘 보이길 원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손보다 멀리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시도해보면 실제로 멀리가 잘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환자의 희망을 너무 많이 듣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일로 한 환자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해도 희망이 강해져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을 찾는 것처럼 역에서 몇 분 정도, 이 정도의 넓이, 욕실과 화장실 분리, 몇 년 된 건물, 오토록이 있는 집 등 꽤 많은 조건을 제시하죠. 저도 대학 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완벽하게 당신의 희망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 않나요? 희망에 맞는 물건은 있었지만 집세가 수십만 원이나 해서 살 수 없었다. 희망에는 맞지만 오토락이 없거나 방이 조금 좁아지는 경우가 있고 역에서 10분 이내라고 했지만 12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넓이를 넓은 쪽으로 해서 12분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10분 이내로 해서 집세를 줄이고 조금 좁은 집에 사는 것이 좋을지 어딘가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인공 렌즈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타협이 없는 렌즈는 없구나.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렌즈는 없기 때문에 완벽한 렌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의사에게 맡기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정확히 따르겠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안과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당신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눈 질병에 대해 신경 쓰고 있으며 스스로도 조금은 알고 생각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당신의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은 좋지 않지만 조금은 듣고 제대로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당신이라면 오히려 의견을 들어주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는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현재 80세 정도의 의사부터 60대 의사까지의 20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백내장 수술만 하면 좋다는 시기가 있었고 그 인상 때문에 세상은 백내장 수술 의사들이 너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에서도 백내장 수입을 점점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수입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거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 의사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국가 제도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고액 치료비라고 하여 조금 비싼 인공 렌즈를 보험 범위에 추가하여 넣는 렌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렌즈보다 약간 더 이익이 생깁니다. 그냥 조금 플러스가 되는 정도라서 일반론으로 추천하는 의사는 있지만 꼭 이걸로 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의사는 없습니다. 한편으로 완전히 자비로 구입한 렌즈가 있어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오염을 제거하고 대신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데 이 렌즈는 모두 보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술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좋은 다초점 렌즈를 넣으면 멀리도 가까이도 볼 수 있는 렌즈가 필요해지는데 그 경우 수십만 원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수십만 원은 거의 렌즈 비용이에요. 렌즈 비용에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조금 더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납입가에 얼마를 더한 설정입니다. 한편 자유진료의 렌즈라고 하여 얼마로 정해도 좋고, 더 나아가 국가에서 이 렌즈를 사용하자고 결정할 수 없는 미인증 렌즈가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렌즈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돈을 받을 수 있군요. 따라서 엄청나게 비싼 수술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고 이익이 된다는 발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단순히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최신 렌즈를 환자에게 넣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눈에 띄는 것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는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보를 얻으면 이 미인증, 이 멋진 렌즈를 사용한 것이 눈에 좋다는 느낌의 정보가 돌아올 거예요. 미용외과도 수입이 좋다고 하지만 이른바 보험 진료라는 것은 많은 환자를 상대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늘지 않도록 제도가 되어 있구나. 한편 건강진료 외에서는 수입이 늘어나기 쉬우므로 꼭 이 비싼 렌즈를 사용하자고 강하게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의 렌즈에 대해서는 꽤 안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렌즈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도 꽤 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의사가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 보험 진료라면 말해도 억지로 수술을 할지 말지만의 차이일 뿐이고, 이 렌즈를 추천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익이 생기거나 저 렌즈를 추천했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다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환자에게 맞는 렌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곳으로는 서국립 근처에 있는 모리야마 안과 클리닉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다. 환자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서 1대1로 시간을 내어 환자의 정보를 듣고 렌즈를 선택해주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 느낌으로 확실히 니즈를 파악하고 렌즈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좋은 의사,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면 그런 훌륭한 점에 비하면 나도 환자에게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자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주신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려고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들여 다양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네요.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짚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좁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다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보니 이 렌즈가 최신이고 훌륭하다고 말하는 곳이 눈에 띄게 됩니다. 최신 렌즈는 대개 항상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렌즈가 훌륭하다고 말하면 모두가 멋지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용하기 시작한 환자도 늘어나고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에 사실 그 렌즈가 이런 점에서 나쁘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전에 사용하던 렌즈가 더 좋다는 경우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최신 백내장 렌즈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전의 렌즈보다 최신 렌즈가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 부족한 20년 정도의 안과 의사 생활 속에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그 렌즈는 더 이상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 렌즈를 넣었더니 눈동자 안에서 하얗게 변해서 넣은 사람은 빼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가 보군요. 최신 렌즈는 그 시점에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용하는 렌즈이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보험 진료 렌즈는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쉬워요. 한편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렌즈가 세계에서 수만 명이 사용한다고 해도 일본에서 사용되는 수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둘 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딱 잘 맞춰주는 선생님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오히려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싼 것을 추천하는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하지만 당신의 의견도 존중해주는 선생님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입니다. 부디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벨 마크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